세상의 모든 질문을 관리합니다. 질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선거 특집 질문관리본부 질문 언박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렉스문입니다. 오늘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시자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후보님 모셨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다 앞에 소개를 하셨는데요. 네네.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후보이고요. 제 지역구는 충청남도의 공주 부여 청양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 공주시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20대에는 지금 말씀한 부여 청양이 새로운 지역구로 편입이 되면서 20대 낙선을 했고, 그 낙선한 기간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첫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이번에 21대 국회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양력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또 몇몇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혹시 우선 충남 공주 쪽에서 한번 출마하시고 그리고 또 저번에서도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부터 꾸준히 계속 출마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 지역에서 뭐 특별한 뭐 이유나 사연이 있을까요? 예,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아, 정치를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그렇지요. 그렇죠. 고향이기 고향이시니까요.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그 19대 때 제 고향 공주에서 저를 당선시켜 주셨는데, 20대 부여청양이 이제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부여청양이 정말 정치 성향이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아, 네.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남의 DK다, 민주당으로서는 충남의 험지 중에 DK. 험지다, 이렇게 네네. 언론에서 다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음, 뭐 그런 곳이 이제 확보가 됐다고 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조성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를 19대 선택해 주신 제 공주의 유권자를 떠날 수는 없는 노릇 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당연히 20대 때는 여론조사상도 그렇고 낙선하는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뭐 끊임없이 음, 제가 이곳에 출마를 하겠다, 당의 말씀을 드려서 출마하게 됐고, 낙선했지만 이번에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하. 후보자님께서는 결국에는 지역구의 의리를 지키시는 거죠. 당연히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역시 멋있습니다. 네, 혹시 후보자님 죄송하지만 혹시 볼륨 좀 높여줄 수 있을까요? 볼륨이요. 예, 예. 볼륨을 좀 어떻게? 네, 바로 높여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계속 진행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박수현의 고속버스 의원실. 정말 그럴 수 읽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사실 고속버스를 타면은 피곤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쉬고 싶고 뭐 자고 싶고 그럴 텐데 후보님께서는 계속 고속버스에서 소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떻게 하셨고 왜 하셨는지. 아니 당연히 뭐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9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예예.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 집을 구할 재력이 안 됐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예. 서울에 이제 숙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출퇴근을 하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음. 저를 만나러 고속버스 터미널에 새벽이면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아, 생겼고요. 그렇군요. 또 고속버스 안에서 어.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누게 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모아서 고속버스 의원실이라고 하는 책을 네. 쓴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접수해서 처리한 민원이 한 460건 와, 정도 되는 것으로 460여 건. 그렇게 통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고속버스 출퇴근이 어떤 교통수단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유권자들과 또 음.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그런 소통의 음. 장이었고 민원 해결의 장이었고, 그렇기 음. 때문에 또 하나의 의원실이다. 그래서 고속버스 음. 의원실이라고 그렇게 붙였거든요. 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만약에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재선에 당선이 된다면 또 여지없이 역시.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지역 구민들과 소통을 해오셨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큰 효과가 있었고 네네. 또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음, 아마 그러면서 정치인이 어떻게 어, 국민을 섬겨야 네. 하는지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생기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후보님께서 거쳐오신 그 요직들을 바탕으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청와대 대변인을 임명이 되셨는데 주로 어떤 능력 때문에 임명이 되셨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질문인데요. 네네. 제가 19대 국회의원을 할 때 좀 특별한 이력이 있어요. 예, 어, 대변인을 되게 초선 재선 의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임기가 대체로 한 1년쯤 하다 보니까 4년 임기인데 뭐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대변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특이하게도 4년 동안에 원내 대변인 2번과 당 대변인을 한 번에서 3번의 대변인을 지냈어요. 네. 음, 근데 굉장히 다른 의원들로부터 이게 그 시기와 질투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거겠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대변인에 계속 기용이 됐던 것은 아마 언론과 특히 우리 기자님들과 그런 뭐 소통에 남다른 어떤 뭐 진심, 진정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뭐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청와대로부터 첫 번째 대변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 제안을 받았을 때 아마 그나마 제가 좀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잘했던 대변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수락을 하게 되고 음흠,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음,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아, 그렇게 역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임명이 된 것이군요. 아,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님 비서실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로 네, 어떤 일을 그렇습니다. 하셨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을 이제 마치고 나와서 어, 2년 전에 2018년 지방선거를 이렇게 이제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났죠. 네네. 그런데 갑자기 문희상 의장님 측으로부터 어, 비서실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락이 의장님이 있었습니다. 제안하셨군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일까 이렇게 했는데 문희상 의장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국회에서 선출이 되기 전에 각 당에서 이렇게 후보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하는데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그때 우리 당에서 후보가 되자마자 나는 박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마음에 꼭 찍고 있었어 이렇게 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내정을 받으셨군요, 네, 사실상. 그런데 네. 아마 돌아보면 아,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청와대와의 굉장히 긴밀한 교감과 또 조율 이런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삼권 분립이 엄격한 민주주의 그렇죠. 국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그런 정무적 분야에서는 그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또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음, 저를 실장에 임명하심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소통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저를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임명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후보님, 그리고 지금 루나님이나 다른 분들이 뭐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혹시 마이크를 살짝만 가까이 보시겠어요? 마이크요. 예, 예. 지금 좀 마이크를 작다고. 굉장히 가깝게 지금 했는데 네네. 잘 안 들린다고 하시네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렇게 보니까 또 라디오 DJ 같으십니다, 지금.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최근에는 또 이제 선거를 들어가시면서 이제 충남에서만 세 번째 선거를 하셨는데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네. 그렇다면은 이번 선거만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이 이번 있을까요? 선거요. 예, 예. 예, 뭐 우리 국민이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미증유의 그런 새로운 현상을 겪는 것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와중에 치러지는 선거고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께서 느끼시는 이 현재 느끼고 계시는 고통과 이런 것도 예. 굉장히 심하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잘못되거나 대처가 잘못됐을 때 아마 이후에 이 감염병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국회의원 선거는 그 정권의 그 중간 평가적 성격을 분명히 갖지만 그것과 네. 더불어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변수와 그 판단 기준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음흠. 플러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생겼던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대처와 대응 또 앞으로 그런 경제 문제를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대 이런 것까지 다 담긴 그러한 선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음, 애초에 그 선거라는 것은 정권 심판과 그 야당 심판 이런 것들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 당 차원에서는 네네. 이렇게 막 대립하는 프레임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권 여당이 야당 심판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겸허하게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그러한 국민의 권력을 음흠. 우리가 잘 했는지라고 겸허하게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아,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세를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잘 알아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또 선거를 시작하시면서 또 최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또 응원차 방문해 주셨잖아요. 네.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글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네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려와서 우리 공주 시민들에게 또 부여 청양 국민들에게 본인이 겪었던 네. 박수현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요. 이야기 초점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이었습니다. 네. 청와대 대변인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 우리 공주부여 청양의 지역의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의 소임을 정말 잘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아, 그렇겠네요. 저 그렇다면 혹시 공약 검증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네, 혹시 후보님 그 볼륨 한 번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볼륨이 잘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신답니다. 네, 체크하고 있어요. 좀 체크를 하고 있다는데 아, 그래요? 예, 네네. 우선은 그래도 잘 해결될 거라 믿고 계속 진행은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우선 대표 공약, 자 1호 공약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 합니다. 네. 금강 국가정원 조성, 제3호 국가정원 조성.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1호 공약으로 하셨는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공약을 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굉장하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아, 네네. 근데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데 출마를 하면서 사실은 늘 고민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 주민께 봉사를 할까, 국가에 봉사를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늘 많았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비교적 이 공약 때문에 그러한 저 자신에 대한 질문에 자신 있게 응답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는 1호 국가정원과 2호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네. 1호 국가정원은 저 순천에 순천만의 1호 국가정원이 있죠. 그렇죠. 그것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우리 서해안의 갯벌을 네. 보호하고 갯벌을 잘 활용하기 위한 그 육상 정원입니다. 습지에 위치한 육상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저 울산 태화강에 있는 2호 국가정원이 있는데 그것은 2019년에 지정이 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곳은 그 태화강의 그 극심한 오염을 극복한 도심 친화 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호 국가정원과 2호 국가정원의 성격이 컨텐츠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음. 이번에는 이 충청 지역에 음. 제가 지역 뭐 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네. 국토의 중심인 충청 지역에 3호 국가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 그렇군요. 또 1호나 2호 정원과는 좀 컨셉이 컨텐츠가 다른 국가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 금강을 충청의 젖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금강 저 서해안에 금강 하구뚝이 있는데 그 하구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없애고 이 바닷물을 유통하게 한다면 어, 그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굉장히 넓은 구역이 형성이 됩니다. 네. 바로 이러한 넓어진 기수역을 특징으로 이곳에 공주 부여 청양의 금강변에 그런 것을 콘텐츠로 하는 국가 정원을 만든다면 굉장히 색다른 정원이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록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동력일 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생태가 흐르는 강이 되고 그 다음에 1500년 전 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그런 강이 될 것이다. 음, 그래서 저는 이 금강을 한반도의 새로운 수상 실크로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거대한 꿈을 갖게 되었어요. 음흠.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진 시각은 그것 때문에 4대강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럴 때 이 금강의 국가 정원을 만들고 강다운 강을 만들자라고 하는 강동강. 박수현의 제안이 네네. 저는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음, 그렇게 해서 아마 이 금강 국가 정원을 잘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금강변을 함께 정원과 함께 철도로 이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 서해안에 우리 국민 여러분 다 많이 가보셨을 텐데 대천역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대천역 해수욕장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유명하죠. 대천역을 출발해서 부여역, 청양역, 공주역을 거쳐서 우리 국토의 새로운 중심인 세종시를 거치고 그 추억의 조치원역까지 연결하는 소위 충청 산업문화철도를 만들고 싶고요. 그럼 조치원역에 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치원역이 저 충북선과 저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국토의 이 중부권을 가로지르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교통망이 아, 될 것이다. 라는 네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충청 산업문화철도를 공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에 그 충청남도와 대전에 추가로 혁신도시를 만드는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예, 예, 예. 예, 2차로 이제 지방으로 이전할 한 200여 개의 공공기관 그것을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이 충청남도나 대전의 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기관들을 잘 분산 유치하면 굉장히 지역 음,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 충청남도는 대표적인 농업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지역구인 공주 부여 청양은 실제적으로 농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이거든요. 지방 도시인데 네, 맞습니다. 바로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을 잘 우리가 그 살릴 수 있도록 저는 그 국회의원이 된다면 음, 상임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들어가서 네네. 농해수위라고 그러죠. 그렇죠. 들어가서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도와드리는 일에 매진할까 이런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그러면은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에선 국가 정원 공약, 그리고 이제 산업문화철도, 충청 산업문화철도, 그리고 혁신도시 연계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이제 농정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가 예산 지출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사업들 초기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정도 거대한 그 국가 프로젝트에는요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뭐 타당성 조사를 그렇죠. 해본다든가 타당성 조사.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철도 같은 것들은요 어, 10년 단위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우게 되고 네. 또 5년 단위로도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2021년 한 2월쯤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 음,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예, 지금 예. 말씀드린 충청 산업문화철도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하. 그 다음에 이 금강 국가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원으로 3년 동안 지정이 돼서 잘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첫 해부터 예산 확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계획에 기본 계획에 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아하. 그런 식으로 이미 다 전략을 세워놓으셨군요. 네, 계획을.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2호 공약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무료 배달, 중개, 숙박, 관광 공공 앱 개발을 이제 공약으로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예,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우선 문제의 이 공약의
문제 의식은 거기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보면 우선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 음, 배달 전문 인력을 둘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배달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흠. 그런데 기존의 배달 앱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광고료와 수수료를 지불하게 돼 있죠. 네. 10,000원짜리 하나를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할 때 그 수수료만 해도 1,000원에서 2,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음, 자영업자 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남는 것이 없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공주 부여 청양에 시청 군청들과 함께 협의를 나누어 봤습니다. 어, 이 배달 앱을 시청에서 군청에서 3개 시군이 합동으로 공공 앱을 개발을 하고 어허. 그다음에 그 배달 수수료를 이 시청이나 군청에서 여러 가지 명분을 잘 세워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이 배달 수수료만큼은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구나. 음, 그러면서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좀 벌 수 있는 작은 돈이지만 음, 이러한 일들을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공공 앱 개발을 그렇게 공약을 하게 되었고 또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바로 3개 시군에 공동 TF를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음.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달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네. 숙박이나 관광이나 음식 이런 컨텐츠들도 함께 그곳에 공유하게 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어떤 공공 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후보님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좋고 이제 자영업자를 위해서 좋고 또 시민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맞닥뜨릴 하나의 뭐랄까 문제 같은 것이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그 유료 앱 업체들과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중소상공인들의 소상공인들의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아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네. 어차피 길게 보면 유료 앱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득을 남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런 공공 앱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맞겠다. 그리고 음. 그 유료 앱을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들에게도 결과적으로는 경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독과점 형태가 좀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그 유료 앱도 훨씬 더 강해질 수 아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성공한 하게 경쟁을 됐습니다. 통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결국은 상부상조하는 느낌이 있네요. 사실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SNS 질문 그리고 기존에 수집한 SNS 질문들을 바탕으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파크3 땡땡땡 님께서 하나의 질문을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랑 장난 삼아서 야자 타임 해보셨습니까? 야자 타임을 해본 적은 없지만 늘 대통령께서는 그 참모들과 함께 네네. 정말 편안하게 정말 친형처럼 그렇게 늘 대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야자 친형처럼요. 타임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 이렇게 잘 그렇군요. 그런 관계해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도 해보고 제 참모들과도 그런 네. 관계를 맺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과 보좌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거나 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참모들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도 않아요. 긴장이 되고 경직이 되면서. 음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고 소통이 잘 되고 그렇게 평등적인 수평적인 관계일 때 사실은 참모들의 능력이 저는 굉장히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걸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음, 굉장히 겉으로 봐도 편안한 그런 분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은 정말 격이 없이 뭐 소매 걷어붙이고 같이 음흠. 늘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야자 타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뭐 그런 야자 타임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편안한 분위기군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네. 어, 그렇다면 이제 친형 같은 분이고 격이 없는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석에서는 어떻게 형님 뭐 이렇게 뭐 호칭을 하시는지. 대통령과의 관계가 공석 사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 역시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제 타카키 마사요라는 분인데 DMAN 탕수육의 부먹과 찍먹 어떤 메뉴를 더 선호하십니까? 저는 부먹이 더 좋던데요. 왜 어, 그러냐면 네네, 찍먹을 해서 아주 그 바삭바삭한 잘 튀겨낸 그 탕수육의 그 네네, 질감을 잘 느끼는 것도 좋지만요. 저는 이렇게 부먹을 해놓으면 굉장히 그 부드러워지잖아요. 네네. 그 부드러운 그 아주 그 맛도 저는 굉장히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먹과 찍먹 중에 굳이 하라 한다면 찍먹을 한 2개 정도 먹고요. 나머지는 구워서 부먹으로 그렇게 먹습니다. 나름의 중용을 지키시는군요, 그래도. 그럼요. 두 가지를 아, 다 맛봐야죠. 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한화 3번 타자 정은호님이신데 공공 앱을 만든다고 공약에 써 있는데 후보님께서 배달이나 숙박 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20대 대학생이 공주를 방문했을 때 어디를 어떻게 가장 먼저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좀 다른 소개를 받지 않는 다른 곳에서는 질투를 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예. 우선 우리 공주부여 청양은요. 네네. 각각 특징이 있어요. 공주와 부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입니다. 1500년 맞습니다. 전 백제의 왕도이죠. 네. 역사,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전 지역을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아하. 그런 지역이니까 공주부여 청양에 오면 이렇게 발로 걸어서 만나는 1500년 전 백제를 꼭 권하고 싶어요. 음, 우리가 그 문화를 만날 때, 역사를 만날 때는 굳이 차를 타지 않고도 흠흠. 발로 걷는 그 수고스러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공주와 부여는 바로 그러한 곳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하. 또 청양에 오실 때는 우리 그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우리 네네. 그 홍반매는 아낙네아라고 하는 그런 예, 가요에 그런 노래가 나오는 있죠. 네. 칠갑산 아시잖아요. 예예예. 칠갑산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아주 음, 그 갑자기 와서도 등산을 하기 아주 적당한 그런 산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청양에 오시면 언제든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공주부여 청양이 나름대로 다 그런 특색이 있고요. 또 먹거리를 좀 특별히 권한다 그러면 예, 공주에 오시면 뭐가 있냐면 아, 우리 칼국수가 굉장히 유명하고 칼국수가요. 줄을 1시간 정도 서서 먹어야 되는 짬뽕집들이 많이 있어요. 아하. 공주 맛집 그렇군요. 한번 짬뽕집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좋은 부여에 정보입니다. 가시면 부여는 국남제라고 하는 백제시대에 조성된 최초의 인공 연못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연꽃을 많이 심어서 국남지의 그 연꽃 축제도 굉장히 성대하게 하거든요. 그 음, 연꽃 잎에 싸서 그 밥을 만드는 그 연잎밥이 있어요. 네, 그런 밥도 한번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음. 청양은 특히 구기자와 청양 고추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맞습니다. 청양에 오시면 유명하죠. 청양 고추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있으니까 아주 그 매운 맛을 먹을 때 보면 굉장히 엔돌핀이 많이 나오거든요. 청양에 오시면 그런 것들을 한번 함께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어,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쯤 되시면 거의 공주, 부여, 청양 쪽 거의 전문가신데요. 아, 전문가가 되지 않고 국회의원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역시. 자, 근데 이제 댓글 중에 올라온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간에서. 우선은 레드삭스 이제 45님께서 우선은 의원님, 당연히 하나 팬이시죠? 하나 다시요? 이글스. 하나 이글스 야구 팬이시죠? 충청도의 그렇습니다. 연고이죠. 예, 예, 예. 예, 예. 이번에 지금 야구 경기가 열리진 못하지만 만약 열린다면 하나 이글스가 과연 몇 위 정도 할 것 같으십니까? 정말 아픈 질문이에요. 아, 그런가요? 우리 충청인들은 한화 이글스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역시 네네. 근데 늘 그 거의 하위권을 맴돌고 있잖아요. 가슴 가을 아픕니다. 야구를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영광스럽게 네네. 한화 이글스 이 경기에 초대되어서 해설자로 일일 해설자로 제가 음, TV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런데 하여튼 충청인들은 한화 이글스를 너무 사랑해요. 예를 들어 성적이 하위권이라도 늘 가을 야구에 나가기를 바라면서 응원해 주고요. 네네네. 우리 충청인들이 끈기의 사람들인 거 알잖아요. 유명하죠. 그럼요. 네네. 근데 언젠가 우리 한화 이글스가 반드시 에, 우승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가을 야구를 아주 단골 멤버로 나가게 되는 그런 네네. 날이 올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응원할 계획입니다. 아하.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제 BONOX인데 네. 이제 세종에서도 뭐 세종 ITX라든지 뭐 대전에서 대전 나름의 이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귀농 지원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주, 부여, 청양 쪽에서는 어떤 지원 대책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예. 공주부여 청양은 대표적으로 소멸될 지방 도시로 그렇게 돼 음, 있습니다. 네네. 근데 공주부여 청양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방 도시들이 네. 곧 그 소멸의 위기를 겪을 아, 그럴 그렇죠. 도시들의 염려를 안고 있죠.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네. 어떤 대책을 세울까? 우선 인구를 늘리는 문제는 그 중앙 정부가 굉장히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될 문제니까 국회의원이 음, 된다면 그런 중앙 정부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흠.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 지방 도시들의 그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음, 문제인데 그것 중에 여러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귀농 귀촌을 활성화시키는 균형 일입니다. 규천에서요. 특히 우리 공주부여 청양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대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되니까요. 음,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네네.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한국의 알프스라고 하는 자연 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이 공주부여 청양의 귀농귀촌인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음, 그 중에서도 청양은 전국에서 으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청양이요. 어떤 정책을 해야 될까라고 네네. 하는 것을 저는 우선 첫째로 귀농이나 귀촌을 했을 때뭐 농업이나 임업 이런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귀농 귀촌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장목을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질 음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한 1년이고 2년이고 3년 충분히 교육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사전 교육 준비죠. 네. 그 다음에 그런 준비가 됐을 때 이주할 때는 대개 뭐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뭐 이주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개 서민들로 열심히 살아도 서울의 음, 삶보다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음, 때문에 처음에 이주 비용에 대한 지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아하. 그래서 이주 거주 주거 대책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음,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에 네. 임합니다. 임업에 임한다고 쳐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수익을 올리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수익 분기점에 다다를 때까지의 초기 운영 자금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초기 운영 자금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도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하. 다시 도전할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음, 귀농 귀촌의 대책으로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결혼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결혼 화두 마주하기인데 후보님께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에 대해서 다양하게 에피소드든 아니면 생각이시든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수현 후보님께 문재인 대통령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이냐라고 청와대를 나오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네네. 저는 우선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으로 선발을 해주셨으니까요. 저에게는 어떤 은인 같은 분이고요.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죠. 의인 같은 분.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제가 1초도 안 걸리고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분이다. 이렇게 실용주의 답변을 중이신.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의외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면 법조인이시고 네. 평소에 본인이 가지신 그런 살아온 삶을 음, 보면 원칙 뭐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실 분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면서도요. 굉장히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러한 그렇군요. 실용적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가장 많이 대통령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서로 상대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한 걸음입니다. 그런데 서로 입장은 한 걸음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 걸음을 나가면 부딪히겠죠. 거리는 한 걸음이니까 상대방을 뒤로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음, 정치는 타협과 협치 산물 아닙니까? 음, 그럴 때마다 대통령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뻔히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도 반 수용하고 내 의견도 반 포기하고 그러면 한 걸음은 나가지 못하지만 반 걸음은 나갈 수 있잖아요. 음,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한 걸음을 나가기 위해서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것보다 반 걸음이라도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곳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서 다시 나가면 된다. 얼마나 음, 실용주의적인 맞습니다. 사고입니까? 음,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굉장히 원칙주의자일 것 같지만 굉장히 실용주의자다.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님, 방금 또 질문 하나가 SNS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왔는데, 네,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재학 중이셨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혹시 재입학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이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또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대표하고 선후배 예, 관계신데 예, 예, 잘합니다.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네, 네, 네. 우선 뒤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예. 손준 대표는 제 선배 되십니다. 과 선배 되시고요. 네네네. 그런데 에, 불행하게도 제가 제 학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학교를 상당히 많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음, 그 선후배들과 가까이 지낼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손준 대표를 잘 알긴 하지만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고요. 네. 손준 대표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손준 대표가 운영하는 그곳에서 아마 저희 과 선후배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아마 좀 맛있게 밥도 좀 먹고 그렇게 축하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재입학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이미 재입학을 했었어요. 이미 제 하셨군요. 원래 학력이 예예.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4학년 2학기 재적입니다. 예예. 한 학기 남겨놓고 재적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학칙과 이런 것들이 변경이 돼서 네. 그 당시는 4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학점을 1학기까지는 이수를 했지만 네. 학점이 늘어서 그거를 변경을 해보면 3학년 2학기에 해당이 된답니다. 이 학점 네, 구조가 그렇습니다. 바뀌어서요. 네, 네, 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2학기 재적인데 왜 자퇴 재적이 됐냐? 음. 예, 제가 2016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될 무렵에 정확하게는 당선자 신분일 때였습니다. 신분일 네. 때 서울대학교로부터 재입학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저는 그때 참 부끄러운 기억인데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니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런 짓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네요. 네. 아니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음. 이런 뭐 특혜를 줍니까? 한 20년 가까이 기다렸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갑자기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 다음 달에 당선자 신분대 전화가 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무 부끄럽게 그쪽에서 네네. 국회의원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혼자 좀 오버한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재입학을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입학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면접 시험을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보았고 재입학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때는 제가 19대 국회의원 첫 임기를 시작한 그때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때였군요. 첫 수업을 갔습니다. 그때 그래요? 국회의원 배지를 다른 때였죠. 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간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간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학교를 다닌다는 게 이건 잘못된 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또 공직자로서. 네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첫 시간, 그 첫 수업을 네. 마치고요. 바로 행정실에 서 자퇴서를 냈습니다. 정말 네. 아쉽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네.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일할 시간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음. 생각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있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저한테 감사하고요. 딱 정말 한 시간 영국사 수업이었는데요. 네네. 한 시간을 듣고 바로 가서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닌데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퇴서를 내고 걸어서 서울대학교를 내려오는데 네. 막 비가 소나기가 막 내리더라고요. 아, 정말 아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낙성대라고 하는 전철역까지 음흠. 걸어 내려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걸어 아,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제가 83년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기숙사, 소위 관악사라고 그러죠. 네네. 예, 거기에서 꿈을 키우던 그 길이었어요. 근데 학교를 제 손으로 1시간 딱 수업을 듣고 얼마나 기다렸던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자퇴서를 내고 내려오는데 정말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그럴 경험을 하면서 네. 낙성대역까지 와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비는 홀딱 맞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음,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졸업했는데 물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 할 때 의정 활동 안 하고 학교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아,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비록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교 서양사학과 3년 자퇴 제적 그래서 자퇴 제적입니다. 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됐지만 스토리가 있군요. 아, 그래서 지금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역시 공직자의 그렇게 하길 성격은. 잘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선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네. 시간상으로 그 질문은 다 나중에 후보님께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네, 아버님 후보님께. 같은 사람입니다. 아, 이미 아버님이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예, 예. 흔히 문희상 의장을 가리켜서 외모는 장비고 그 다음에 가슴은 조조 같은 사람이다, 지혜롭다 어, 이런 네네. 뜻인데요. 저는 외모는 장비 맞습니다. 장비 맞는데 부정하진 않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본인은 또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그 유명한 TV 프로그램이었던 포청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그 포청천 실제 배우가 한국에 왔을 때 뭐 저는 의장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의장님과 자기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회포를 풀었다는 아, 그런 이야기를 그래요? 들었거든요. 네네. 외모에 대해서는 뭐 불평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쿨하시군요, 또 그런 건. 그런데 조조 같다고 하는 거는 조조가 사실은 우리 그 한국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출세지향주의적, 권력지향주의적 그런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아마 그 조조를 붙일 때는 굉장히 지혜롭다 이런 뜻으로 붙였던 것 음, 같은데 의장님은 조조 같다는 것보다는 유비 같다 이렇게 듣고 아, 싶어 하십니다. 그렇군요. 약간 네, 인자하고, 네. 음, 그런데 실제로요,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가슴 속에 저는 정말 인간, 세상 이런 많은 키워드들이 다 들어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제가 스스럼 없이 아버님이라고 부를 만큼 음흠. 또 저에게 스승이 되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은 저에게 아버님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댓글에 올라온 질문들은 나중에 의원님께 따로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답변을 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4.15 총선 격전지 충남 공주 청양 부여에 출마하신 박수현 후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수현 후보님과의 인터뷰였고요. 이제 저희 질문관리본부 질문 언박싱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지금 간단하게 질문 같은 걸 주시면 저희가 또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문은 이제 박수현 후보자님께 드리는 질문은 저희가 다 따로 메모를 해서요 후보님께 드리고 그리고 저희 홈 자체에서 그걸 회신을 하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질문 같은 거 편하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우선 저희 스스로가 항상 네, 우선 발음이 참 어렵네요. 리레댓님, 네, 왜 질문관리본부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우선 이것을 만들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나 경제, 문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뭔가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궁금증은 질문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 모든 질문을 모아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안을 마련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질문관리본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관리본부의 시즌 콘텐츠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향후 주요 키워드가 어떻게 돼서 이유라고 이제 충청도식으로 보내주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대우님 좀 더 한번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잘 들리십니까? 네. 우선 저희는 시즌 콘텐츠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선거 특집이 마치고 나서 이제 교육이나 문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 이슈까지 포함하여서 여러 가지를 한번 다뤄보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이든 따로 받은 모은 질문이든 한번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토크토크님께서 이제 세금이 점점 증가하는데 국민 기본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이 있으면은 지출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이 기업에게 갈지 아니면은 우리 개인 소득을 내야 되는 것인지는 아마 정부 정책 방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선 박수현 후보자님께 쓰시는 질문이든 저희한테 쓰시는 질문이든 조금 더 다양하게 채팅창에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이 지금 안 올라오면 저희 스스로가 몇 가지 한 오문 오답 정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취업 문제도 나오네요. 취업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우선 취업 문제가 특히나 코로나랑 맞물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기청 장관이신 박영선 장관님 모시고 그런 창업이나 취업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PD님 선거에 이기기 위해 위성 정당으로 정당 정치 정신을 훼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전 솔직히 위성 정당을 만든 것 자체가 연동형 이제 선거 비례대표제를 개편한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저는.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미 한 번 나오셨고 그리고 예전에 나가기로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일정상 그리고 또 몇몇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칼을 들고 달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나오기로 예정이 되셨지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쿠리님께서 사전투표가 높으면은 이제 더민주에 유리하긴 한 건가요?라고 하는데 우선 오늘 아침 방송에서는 나온 말이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번 사전투표제 같은 경우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고 또 너무나 열정적으로 투표하러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우선 5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대호님께서는 이제 다른 지역 후보들도 다음에 출연하나요라고 하는데 다음에 출연하실 분은 이제 대구 지역에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대구의 이제 3선에 도전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일학 의원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토크토크님께서는 투표 용지의 길이가 50cm가 넘는데 그럼 패스트트랙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우선 정당 정치의 사례에 있어서는 아마 유럽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 특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베이스가 독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롤모델로 삼은 것이. 그래서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비례대표 용지가 A4나 뭐 B4 수준이 아니라 엄청 큽니다. 하나의 이제 화이트보드만한 크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정당들의 선택권을 주고 유권자들이 고르게 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0cm가 넘는 거는 다른 유럽 정당의 비례대표제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언박싱 콘텐츠는 계속됩니다. 저희는 이제 정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포섭하고 그리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시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주 토크토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무 정당이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네덜란드에서 이제 제2당인 자유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유당 같은 경우는 이제 헤이르트 빌데스라는 사람이 당수인데 1인 정당입니다. 역설적으로. 당원도 한 명이고 당수도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석도 뭐 한 명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의원석은 20석 가까이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제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출마를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정당의 소속이 아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이제 유럽도 아무나 정당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희 질문관리본부 본부 운영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당 또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해적당도 있고요. 해적당 중에서 유럽의 동유럽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서 잘하자님께서 이제 유럽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당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유럽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마냥 우리의 사례를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당 있으면 좋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비례대표 올라오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득표에서 10% 정도 얻으면은 아마 다 당선권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들이) 인터넷 당이라. 네, 토크토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들이 인터넷 당을 만들었으면 저도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오프닝에서 항상 오문오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송 일정상 그것을 못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답에 있어서 아직도 목소리가 작나요? 첫 번째 목소리에 있어서 오문오답에 있어서요. 루꼴라 치아바타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제 제가 있는 이제 판교 이 본사 스튜디오에서는 할인 계열사의 무언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루꼴라 치아바타. 루꼴라 치아바타는 제가 먹은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정말 다양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HHK5577님 저희는 지금 이제 선거 인터뷰를 마치고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NS 홈쇼핑입니다. 이곳에 제가 스튜디오 오기 전에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NS 홈쇼핑을 두 번째 키워드로 랜덤하게 정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또 랜덤하게 제가 잡은 건데 부토니에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왼쪽에 하고 있는 것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밀어야 되나? 네, 보이네요. 이쪽에 있는 하얀색이 부토니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부토니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참전 용사분들, 특히 이제 네덜란드에 참전하셨던 분들을 기리는 부토니이고요. 그래서 하얀색 부토니라고 나왔습니다. 키워드는 무슨 기준으로 정하시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희 키워드는 정말 랜덤으로 정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나 가지고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더 아심에 있어서 편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지금 뭐 키워드 아무거나 던져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방송 때 오무도담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섭외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쩝쩝쩝 게시러님, 네, 이런 방송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4월 12일 바로 오늘을 잡았는데요. 4월 12일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은 WHO의 제6대 사무총장이었던 이종욱 사무총장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분이 계속 살아계셨고 사무총장이었다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확산이 될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리고 토크토크님께서 계속 질문을 주시는데 선거 이후에도 계속합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질문은 없으십니까? 정말 랜덤하게 던지는 겁니다. 키워드는. 치킨은 맛있음님, 저도 치킨은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히 여친은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진행하는 방송은 아니고 국회에 계신 분들을 섭외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네, 질관본, 뭐 질본이라고 부르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문본이든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네, 질병관리본부가 오마주입니다. 현재 이슈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면 좀 잘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마라톤을 가신다고 해가지고 섭외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분들은 오시기로는 하셨는데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문 대통령 성대모사는 전혀 아니고요. 네, 남캠입니다. 하지만 법방은 아니고요. 혹시 랜덤워크 키워드 하나씩만 던져주시겠어요? 배경이 파란색인 거랑 민주당 지지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정말 랜덤하게 색깔을 정한 거고요. 네, 키워드 첫 번째 마라톤 적겠습니다. 사람은 먼저다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좀 유입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트월킹은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가 지금 이렇게 크로마키가 있어서 그런데 트월킹 하기 힘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 적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스포츠 적겠고요. 충남이면 충주시 공무원 섭외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로뉴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롤로알뉴 로알님 저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경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코로나는 이미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저희가 키워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닮은 연예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회복이나 뭐 N번방이나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번엔 방송 시간이 짧아서요. 뭐 선거나 24시간 방송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내일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에이즈의 연관성, 뭐 사실상 지금 최근 발표에 따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이즈처럼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결과가 있긴 한데요. 우선 소년법 폐지나 공수처라든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모아서 한 번에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관리본부였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홈에 들어오셔서 채널에 들어오셔서 정말 다양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관리본부였습니다.